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내년 총선이 참 조마조마하죠. 과연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 거냐. 또 그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국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승리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을 거냐. 사실은 2024 총선에 우리 그 운명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 총선이 또 크게 보면 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고, 경제 상황은 또 가자 전쟁과 많이 맞물려 있어요. 우크라 전쟁은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정교모에서 지금 이 사전투표제도 위헌에 관해서 헌재의 그 정교모 교수님 몇 분이 그 위헌 심판을 청구했죠. 예, 위헌 심사 청구를 요선 교수가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연명으로 네. 집단으로 사전투표 효력 정지까지 포함을 하는 위헌 심사 청구를 할 예정이고 이미 그 참여자들을 네. 다 거의 다 모았습니다. 예, 그 이제 위헌 심사 청구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사전투표 선거 제도 자체가 예.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네.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뭐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다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네. 이 헌법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권과 선거고 그 선거의 원칙은 평등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투표 자체가 사실은 각 주권자 개인의 그 비밀성이 보장이 되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둘 다 사전투표를 채택하는 한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현행 사전투표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규칙이라든지 필드라든지 운동 이건 또 별도로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일단 했습니다. 예. 이 평등 투표는 저거랑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5일 내지 4일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 그 유권자의 정보 취득 시간 자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어 버린다. 그게 가장 명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뭐 해주시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14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투표일을 공휴일을 정해서 하루를 정했는데 뜬금없이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에 사전투표를 채택을 해서 5일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5일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정보의 50% 이상 아니면 아주 결정적인 정보들이 말하자면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선거제도가 이제 그 선거 공영제 정신이라고 이른바 해서 돈 안 쓰는 선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기간을 14일로 확 줄여놨잖아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줄이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기존의 소위 기득권, 거대 정당이나 기존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알려진 브랜드를 가진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자의 충원 구조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평등성의 문제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사실상 평등성보다는 또 더 우리 존재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대통령 선거는 말하자면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그런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표지 문제가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좀 다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비밀투표 문제인데 선관위 마음대로 사전투표제를 하고 사실상 종이 투표로 허울을 쓴 전자투표를 하면서 절취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당일 투표 때 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듯이 그 안에 이제 그 절취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표 용지와 투표 한자가 네. 분리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네.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아주 잠깐만 오랫동안 제가 그랬죠. 여기서 이제 예. 절취부가 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투표소에 가면은 투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본투표지입니다. 이거 예, 예. 본투표지예요. 그러면은 그걸 절취를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투표자한테 주죠.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날라간 요 삼각형 안에는 이 삼각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투표지에 고유 번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지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절취부를 없앴으니까 절취부를 없애고 그 개표 상태로 이대로 가는 거지. 가죠. 근데 이 가운데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지는. QR 코드가 박혀 있죠. 그게 이제 고유 번호잖아. 고유 번호죠. 예. 그러니까 개표지가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 근데 고유 번호는 누가 발급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밀 투표가 어긋난다. 이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음. 고유 번호와 투표자 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관위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연관성이 없다. 프로그램에서는 알 수가 없다. 없다. 근데 그건 맞아. 거기까지 맞는 그건 얘기야. 맞아. 그건 속임수지. 속임수로 오해될 수 있어요. 속임수죠. 일종의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근데 아웅이죠. 예. 부분적 진실이에요. 부분적 진실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는 게 프로그램 차원이 있고 그렇죠. 시스템 차원이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 차원은 이 투표지의 QR코드가 의미하는 고유번호와 예. 그 투표지를 발급받은 백모와의 관계가 안 기표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요 위 차원에서. 위치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래 시스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보면 보면은 충분히 짐작된다고요. 왜냐면 1대1 발급 순서가 다 나오니까.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소위 디지털 장치로 얼마든지 한꺼번에 아주 대량으로 그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고유번호의 발급 시점과 발급 순서가 나오니까 예. 예를 들어서 종로구 거주자가 예.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10시에 울릉도에서 투표했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거든. 그렇죠. 근데 로그에 보면 울릉도에서 종로구 거주자 모 씨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지만 XXX의 발급 시간이 여기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매칭되는 거죠. 매칭되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선관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인간들이에요. 이거 범죄 집단이야. 그래서 사실은 잠깐한 예를 들어가서 옛날에 왜 독일이 전자투표를 조금 도입을 했다가 그게 위헌을 받았는데 그때 전자투표를 할 때 독일은 키오스크 도입했었지. 키오스크인가 전자투표인데 결국 진짜로 종이 없는 거. 이거를 우리 같이 중앙 집중식 통합 선거인 명부를 한 게 아니고 각 투표소별로 그 전자투표가 해당하는 투표소별로 별개의 전자장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별로 가지고 있어라 이거지. 그 이야기죠. 전자로 하더라도 우리는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별로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사전 투표소 예약잡시다. 예약잡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백신도 이게 사실은 병원 예약해서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선관위 규칙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상의 불법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있는 대로 하면은 그 위험성이 조금 제거될 수가 있어요. 검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절취부 없애고. 절취부 없애고. 그다음에 지들 마음대로 막 해서. 선거관리관 날인 사인을 네. 그다음 전자청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우리 국정원이 주도하고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던 합동 그것의 보안 점검에서 나타난 거는 정말 취약하고 이게 전자투표라고 하는 게 다 밝혀졌는데 우리가 권순일이가 거기다가 인민해방군 기업인 화웨이 장비해가지고 서버를 포위를 해버렸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권순일이가 인민해방군한테 해킹 키 내준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위 말하자면은 전자적 해킹이나 이런 걸 막을 조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 말고 네. 거기 전자적 투표의 해킹 말고
여러 가지 숭숭구멍 뚫린 네. 선관위 관리 규칙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예,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나 김대중이 한 말 중에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 예. 다 연관돼 가지고 서로 작용 반작용하는 복잡계다. 예, 예, 예. 이게 다이내믹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짱구 돌린답시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 뿅 해갖고 꽉 맞는다. 이게 이제 김대중이 말이야. 난 그 그렇죠. 말은 맞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상의하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하나 지금 보시다시 예, 예. 그렸잖아. 예, 예. 이제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이게 온갖 게 다 걸려 있는 거라. 다 걸려 있어요. 예. 이제 밑바닥은 뭐냐면 국제 정세로 우크라 전쟁, 가자 전쟁, 차이나 디리스킹에 걸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우리한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제 문제랑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한 82, 3달러 되는데 예, 예,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 예, 예. 이게 우리한테 이제 바람직한 게 한 70, 한 3, 4달러 정도가 바람직한 선이거든. 그게 100달러 넘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90달러만 넘어도 목 확 조이는 지금 안 거예요. 그래도 뭐 경기 근데 저는 더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나니까 예, 예. 이제 경제가 훨씬 더 부드럽게 돌기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면 우리가 좀 편해지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뭐 디리스킹은 당장은 우리한테 불리한데 예, 예.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을 영원한 그 꼴등 혹은 영원한 이동으로 밟아버리는 거니까 우리 영원한 입장에서 이동이죠. 우리 예,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구조조정은 필요한 거고. 구조적인 격차 유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무역 수지 이게 지금 5개월째 연속 흑자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보다 좀 더 일찍 흑자 났어요. 예, 예. 그 월별 경상 수지 예, 예. 흑자가 다시 회복된 게 그래서 이게 한 7개월, 8개월 될 거예요. 예. 경상 수지 흑자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기. 예, 예. 자, 이게 밑바닥에 딱 깔려야 돼, 제대로. 예, 예. 이거 망가지면 내년 선거 진짜 힘들어요. 저 예.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선거 힘듭니다. 근데 밑바닥에 깔리면 좀 싸움이 좀 하기가 훨씬 쉬워지지. 쉬워지고 예. 뭐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그냥 음.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어제 뭐 그냥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대통령이 또 저기 뭐야 대기업 하고 또 뭐야 대화도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 예. 그 윤 대통령이나 이제 행정부 쪽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내년 총선의 주역은 국민의힘이잖아, 국힘이잖아. 그렇죠. 예. 예, 윤 대통령이랑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꿋꿋이 해가면 되고, 난 근데 그렇죠. 요새 이제 장관 임명하는 거 이런 거 좀 불안해, 굉장히 사실은. 혁신이 뭐. 그거 이제 국힘이고. 그러니까 나는 국힘과 행정부는 완전 분리해요, 예, 예, 사실은. 예, 예. 왜냐면 국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야. 아, 그렇죠. 그렇게 지금 뭐. 좀 이상한 얘기하면 국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고 굴러온 돌이야. 예. 아, 니는 대통령질 5년 하다 나가면 돼. 우리는 만고광산이야. 여기는 뭐 이런 심보가 있다고 국힘 예, 의원들 예, 안에는 예, 예. 당연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 목숨 걸고 선거구에서 싸우는 인간인데. 그렇죠. 자, 국힘은 뭐 해야 돼? 네네네. 국힘은 뭐 지금 혁신이다 뭐다 하는 뭐 조직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지막 표를 받아야 될 거예요. 민초 조직도 없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임해가지고 각 지역의 선거를 엄정하게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대신 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선관위원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지역 선관위원이 예.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게 한 3,000명 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지방 유지다 뭐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은 그냥 그 인심 쓰듯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국힘이 네. 이게 지방 유지들한테 인심 쓰듯이 그 자리를 주잖아. 예, 예. 명예직이니까. 예.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시도 당 조직이나 예, 예. 전국 사무국에서 그걸 타치를 안 하려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협위원장이랑 원순하니까. 그렇죠.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말이야. 우리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여기 김 사장님 시켜야지. 아, 그렇죠. 근데 김 사장님은 선거를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없어. 그렇죠. 예. 연세는 거의 75세. 그렇죠. 모아놓으신 재산은 한 100억. 어? 그 다음에 국힘 그 선거 때마다 국힘을 찍어온 지가 40년. 뭐 이런 분이거든. 그 김 사장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유지나 혹은 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선거와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아주 민초의 감시자를 넣어야 된다.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그 체질 개선이에요. 이게 밑바닥을 잘 다지는데 그냥 자기한테 지지를 할 수 있는 뭐 유력 인사다 뭐다 이런 사람들을 인심 쓰듯이 뭐 명예지도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분시켜서 소위 전투와 그 다음에 지지를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구분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국힘이 해야 될 게 민초 조직. 민초 조직입니다. 국힘이 민초 개념이 없는 정당이에요. 좀 저기가. 없죠. 이게 명망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브랜드로 먹으려고 그래. 먹으라고 그래. 먹으려고 그래. 바닥을 예, 다진다는 개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예. 자, 그거 말고 또 언제 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기서 그 오른쪽에 써놓은 것 중에 예. 저기 시행령 규칙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좀 설명해 그지 주세요. 예. 자, 지금 현재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법 밑에 법을 실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칙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 법을 또 선관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선관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개정하고 규칙은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규칙을 말하면 정비를 하면은 상당히 뭔가를 막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아까 절취부 살려내고 살려내고 그다음 뭐 QR 코드 같은 거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도장 찍는 거 그다음에 찍고.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수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개표 없이 그냥 그 매수 정리하는 투표지 정렬 기능만 하고 바로 그걸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른바 내세우는 전자개표기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번에 해킹되는 말하자면 전자장치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당장 현지 수개표가 아니더라도 그 전자개표기를 폐지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을 사전투표제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을 못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고 그러나 하죠. 규칙과 시행령은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규칙과 시행령을 정상화시키면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급한 대로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열심이다. 그다음에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사법 처리권이 선관위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선관위가 아니라 특권 범죄 집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을 초월한 특권 범죄 집단.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혹은 또 정부 우리 광의의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금 상당한 그 말하면 드러난 비리나 부패나 범죄 요소가 지금 저기 드러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와 사법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선거제도는 사전투표라고 하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행령과 규칙과
이 사법 처리 쪽을 통해서 선관위를 그야말로 공정한 그 선거관리기관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이 부분은 들쭉날쭉하게 지금 우리 일반 좀 네. 의식 있는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골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합동보안감사에서 네. 드러난 그 무시무시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세 단계죠. 하나는 제1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네. 사전투표제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불가하다면은 위헌성 판결을 하고 효력 정지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지금 뭐 근데 좀 비관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 사실은 근데 일단 싸움은 걸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경각심 국민들이 이게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사전투표 효력 금지 말 국민운동을 할 겁니다. 네. 동시에. 예.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뭐 국민서명운동 전개할 수 네.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을 다 짜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내년 선거판을 보면 그렇게 해서 위에 떠 있는 저 세 축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중 세 축에서 이제 우리 시민이 많이 이제 그 촉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예. 근데 이제 아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진짜 큰 다이내믹 중에 보면 큰 다이내믹의 궁극적인 다이내믹 결국 세 개거든요. 하나는 우크라 전쟁, 예. 두 번째는 가자 전쟁, 세 번째는 차이나 디리스킹인데 예. 차이나 디리스킹은 저거는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고달프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거일 뿐만이 아니라 저건 장기적 상수예요. 예. 지금 추세가 저렇게 가고 있잖아. 그리고 뭐 차이나 중국 딜리스콘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 적응을 지금 하고 있지. 있다. 선도 국가로 지금 잘 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저게 미국이 그 메모리 말고 일반 칩 일반 칩. 예. 그걸 상당히 아래급까지 확대해서 지금 적용을 당겼어. 땡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난리 났잖아. 난리 났죠. 예. 칩 풍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네. 상수니까 못 건드려. 예. 그다음에 우크라 전쟁도 어떻게 갈지 되게 세팅이 나왔어. 이번 겨울에 우크라가 좀 많이 좀 올라설 거야. 사람들은 뭐 잘 우크라 전쟁 뭐 하도 이상한 그 좌빨스러운 그 보도가 많아서 그런데 예. 저거 쉽게 얘기하면 좀 제식으로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시간 질질 끌어서 천천히 이겨가지고 러시아 골병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그거라고. 참, 우크라 사람들이 우크라 참 미안하지만 미안하고 그 피값 지불하는 건데 예. 뭐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3년 했는데 예. 우리 3년에서 6.25에서 중소 분쟁의 씨앗이 심긴 거잖아. 그렇죠. 중국이 이를 갈았다고 스탈린한테. 예. 그래가지고 스탈린 넘어서 보겠다고 대학생 쳐벌렸다가 7천만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중소 분쟁 들어간 거 아니야. DJ 선생님이 정치는 소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했던데 국제 정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때 6.25가 예. 중소 분쟁의 씨앗이다. 예. 아, 그건 나중에 제가 재밌는 가설이잖아. 예, 저도 예, 그 얘기 그렇죠. 안 했잖아. 예. 한번 내가 그 정리해서 할 텐데 어쨌거나. 예. 예, 그래서 우크라 전쟁도 똑같다고 저렇게 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골병에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것도 정해져 있어. 가는 방식이. 자, 이제 가자 전쟁이 문제야. 가자가. 저게 지금 뭐. 어디로 어떻게 뛸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뭐 상영회가 어제 그림을 좀 하나 말씀 좀 많이 하셨죠. 예. 근데 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저거 예, 어제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 폭이 말이에요. 저거. 저 긴 데가 얼마야? 왼쪽에. 12km. 그 다음에 짧은 데는 6km. 이제 사실은 저쪽은 8km야. 근데 예. 중간에 허리가 잘록하잖아요. 예. 잘록한다 해서 6km라고. 예. 6km 같으면 우리가 걸어가도 한 시간 반. 빨리 걸으면 1시간입니다. 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가자 애들이 저게 정신머리가 없는 애들인 게 하마스가 예. 저게 무슨 군사적으로 개겨볼 수 있는 그런 땅 모양이 아니잖아. 이란이 바다는 봉쇄돼 있고. 이란이 굉장히 급해서 아주 두둑하게 졌나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저건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ISIS 테러보다 한 100배 집중된 테러거든요. 그렇죠. 네, 첫 공격이. 그 지금 그 중간에 그 녹색으로 꾸불꾸불 그려놓은 게 저게 이제 그 꾸불꾸불 그 녹색으로 예, 그 예. 저게 이제 와디 가자 네. 흔히 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좀 큰 하천이에요. 그렇죠. 예. 큰 하천인데 와디 가자. 이거 이제 이스라엘은 너희 와디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놓고 이제 북쪽으로 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놓고 야 저 지금 뭐야 저기 뭐야 그 뭐지 저기 민간인 저거 희생자 많이 난다 그러니까 야 우리 내려가라 그랬어. 전쟁이란 이런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이런 거지. 근데- It is war. 재밌는 게 우리 3주 동안 네. 내려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전쟁이라고 그러고 뭐 확 간단하게 썰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론이 아주 더 겁난다면서요. 예, 그 일단 표면적인 여론을 보면 예, 표면적인 여론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침공 진입 예. 육군에 의한 침공 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어.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좌빨들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50% 이상이 침공 진입에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러면 오케이 반대하는 거 50%, 뭐 50%가 반대한다. 50%를 따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대부분이 야 우리 아까운 생목숨 군인들 뭐하러 거기 진입하냐. 예. 그냥 둘러싸고 조져. 그렇죠. 예. 폐허 상태를 유지해. 음.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침공진입 엄청나게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더 사람들. 무서워 좋죠. 거기 뭐하러 들어가서 죽어가면서 진압해? 걔들 답 없어. 그냥 둘러싸고 조져갖고 영구적 폐허 상태로 유지해. 그 정도로 지금 불타고 나 있다고. 자 보세요. 6km면요. 예, 예. 80mm 박격포 갑니다. 그렇죠. 105mm. 105mm가 10몇 킬로 가거든. 예, 예. 120mm가 10몇 킬로 가요. 한참 105mm 안전한 데서 치요. 예. 105mm 동포가 12kg 가고요. 120mm 박격포도 10 한 2, 3kg 가거든요. 그렇죠. 예. 155mm 저기 국사포 견인식이든 자주식이든 예, 예. 저게 40kg 가잖아요. 기본이. 그렇죠. 예. 하이마스 기본이 40kg, 80kg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탄도탄 말고 예, 예. F-16 비행기 떠서 노상 패잖아. 예, 예.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이제 와디 가자 이 가운데 이 꾸불꾸불한 거 이 예. 북쪽 여기거든요 지금. 예. 이 와디 가자인데 와디 가자 북쪽 이 북쪽이 결국은 길어야 길이가 20km, 폭이 예. 한 6km밖에 안 돼요. 6에서 5km. 예, 그럼 예. 한 1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나는 지역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 30만 명이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요. 그럼 밀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없죠. 이건 게임 안 되는 거죠.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비참하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번지냐. 예, 예. 근데 그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사장 나오지만 우리가 그렇죠. 준비했잖아요 자료. 근데 오히려 이제 평정을 해놓고 이 행정기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예. 사실은 후세인 무너뜨리고 미국이 그거 못해서 박살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지금 이라크는 이란의 위성국가 아니야. 그렇죠. 말하자면. 이란 그래 영향권 그렇죠. 안에 들어가 예, 있거든. 예, 예. 미국이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이제 그리고 그런 거거든. 자 테러리스트는 가서 죽일 수 있어. 그렇죠. 건물은 부실 수 있어. 땅굴도 부실 수 있어. 그런데 아이디어는 못 죽여. 그렇죠. 예. 이념은 못 죽여. 못 죽여. 사상은 못 죽여. 그러면 저 200만이 부글부글해서 또 반복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순치 방향으로 관리 가능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 행정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숙제예요. 예. 난 그건 모르겠어 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아.